오늘은 차 없이도 쉽게 갈 수 있는 뼛속까지 시원한 계곡 트레킹 코스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역에서도 대중교통으로 10분만 이동하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는 탈 수 없는 우리나라 유일의 2층 열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열차가 들어왔네요. 탑승해볼까요? 제가 탑승한 열차는 2012년 2월부터 경춘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ITX 청춘 열차입니다.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2층 열차 칸인데요. 확실히 층고가 높다 보니 다른 열차보다 개방감이 좋아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1층은 이렇게 층고가 낮고요. 2층 칸을 제외한 나머지 열차 칸은 일반 열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열차 맨 앞뒤 칸에 자전거 거치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치대는 특정 좌석을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2층에서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가볼까요? 청량리역에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가평역입니다. 가평역에서 나와 길을 건너가면 가평역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71-4번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방금 버스가 지나가서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 볼 계획입니다.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택시를 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계곡과 물놀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컵라면을 샀는데요. 보온병을 챙겨와서 뜨거운 물도 받아갔습니다. 그럼 택시를 타고 오늘의 계곡 트레킹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코스 초입인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안내소 위에 있는 계단을 따라 쭉 직진하면 됩니다. 코스 초입부터 푸르른 녹음의 경치가 정말 대박이죠. 길을 따라 5분 정도만 걸어가면 탐방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계곡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비탈을 따라 아름답게 흐르는 계곡이 등장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한 계곡을 옆에 두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용추구곡 소리길입니다. 용추구곡은 칼봉산에서 발원한 용추계곡의 9개 절경지를 일컫는 말인데요. 단순히 계곡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숨어있는 비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서 지루함 없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울창한 숲길을 계속 따라가자 귓가를 스치는 시원한 계곡의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용추구곡의 첫 번째 절경지인 와룡추입니다. 와룡추는 누웠던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의미하는데요. 아름다운 계곡의 절경과 굴곡진 바위 사이로 흐르는 용추폭포의 자태가 정말 장관이죠.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용추구곡 소리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 시원한 계곡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땀을 식혔다 가기 아주 좋습니다. 잠시 더위를 식혔으니 다시 다음 절경지로 향해 볼까요? 와룡추에서 약 10분을 걸어 제2곡 무송암에 도착했습니다. 무송암 근처는 용추계곡의 유명한 물놀이 포인트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은 자차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71-4번 버스를 타고도 한 번에 올 수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트레킹을 즐기고 땀을 더 흘린 뒤에 물놀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힘을 내서 다음 절경지로 향해 볼까요? 길을 따라가니 작은 버스 정류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가평역에서 71-4번 버스를 타면 지금 보이는 용추 종점 정류장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데요. 이 정류장을 지나 1분만 걸어가면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용추 계곡의 마지막 물놀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리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물이 흐르는 이곳이 용추 계곡에서 가장 유명한 물놀이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지만 오후에 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공영 주차장도 있는데요. 가격은 무료지만 자리가 많이 없으니 오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는 신분증을 맡기면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대여소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자차를 주차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럼 더 깊은 산속 계곡으로 들어가 볼까요? 길을 따라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편에 계곡을 두고 쭉 직진해주면 됩니다. 저는 잠시 간식을 먹을 겸 냉풍골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산속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계곡바람을 맞으니 더위가 싹 가시더군요. 이제 휴식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용추구곡 소리길에는 중간중간 화장실도 있어서 편하게 트레킹을 즐기기 좋습니다. 냉풍골에서 약 5분을 걸어 제3곡 타경뇌에 도착했습니다. 타경뇌는 단군 안의 용녀가 비를 내려 조선을 뺏으러 온 중국의 천자를 몰아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라 하네요. 타경뇌를 지나면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길을 따라가니 제4곡인 고슬탄이 나왔습니다. 이곳도 물놀이를 즐기기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금까지 둘러봤던 절경지보다 훨씬 더 울창한 계곡 숲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잘 정돈된 길을 따라가니 제5곡 일사대가 나왔습니다. 일사대는 흐르는 계곡이 하얀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이 매우 맑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교적 맑은 물에 사는 다슬기도 있어서 놀러오신 분들이 채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굴곡진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절경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울퉁불퉁한 바위 틈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새로운 분위기의 계곡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제6곡인 추월담인데요. 추월담은 경치가 마치 밝은 가을밤을 연상시키듯 아름다운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름의 무더위가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추월담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용추구곡과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명품 숲길이 등장합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자 새로운 숲길을 알리는 팻말이 등장했는데요. 이곳은 용추구곡과 중복되는 새로운 숲길인 연인산 명품 계곡길입니다. 이 계곡길은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걸어봤던 계곡 트레킹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숲길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명품 숲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숲 안쪽으로 들어가자 계곡을 가로지르는 예쁜 징검다리가 나왔습니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징검다리인데요. 이곳에는 총 11개의 징검다리가 있으며 마치 계곡 위를 걷는 듯한 신기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길을 따라가자 산 비탈길을 따라 아름답게 흐르는 신비로운 폭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용추구곡의 제7곡인 청풍협입니다. 유량은 다소 적었지만 물줄기와 관계없이 녹음과 어우러진 폭포는 언제나 아름답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절경지입니다. 청풍협 다음에 나오는 8곡은 서울 근교에 이런 웅장한 계곡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려한 장관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더 깊은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전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어 보이는 아찔한 계곡이 등장했습니다. 옆을 바라보니 좁은 바위 틈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용추구곡 중에서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자연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곳은 제8곡 귀유연입니다. 귀유연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북이 쉬는 듯한 모습을 닮았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가까이에서 계곡의 모습을 감상하니 정말 그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용추구곡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귀유연까지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유연을 지나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용추구곡의 마지막 절경지가 나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작은 규모의 흔들다리가 나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용추구곡의 마지막 절경지인 제9곡 농원계입니다. 농원계는 경사진 기암괴석을 힘차게 내려오는 물살이 장관을 이루고 물살이 논이면서 흐르는 시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조선 말기 학자 유중교가 용추계곡을 찾았는데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용추구곡의 화려함을 장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원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연인산 명품 계곡길의 네 번째 징검다리가 나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연인산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구경한 농원계에서 트레킹을 멈추고 계곡 한가운데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집에서 싸온 점심을 먹으니 정말 무릉도원은 따로 없더군요. 배를 채우니 힘이 나서 짧게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찌나 맑던지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꼭 물놀이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온도 너무 차갑지 않고 시원하니 더운 여름날 물놀이를 즐기기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와 물놀이를 마지막으로 이번 계곡 트레킹을 마무리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코스 중간에 봤던 용추 종점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71-4번 버스를 탔습니다. 참고로 버스는 약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있으니 버스 시간을 고려하여 트레킹 일정을 계획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다시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복귀할 때도 ITX 청춘열차를 탔는데요. 참고로 주말에는 서울로 가는 기차표가 빨리 매진되니 미리 예매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번 용추계곡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차가운 계곡, 그리고 경사진 기암괴석과 푸르른 녹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용추계곡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